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정지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 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화제가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만 5세 입학 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었는데요. 그때 정 대표의 팔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잡으며 위로하려 했고 이를 뿌리쳤던 분이죠. 그런데 그 박 장관이 지난 8일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파동과 박 장관 사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어제 박순애 장관 자진 사퇴 기자회견 보셨는지요? 네, 저희도 지켜봤습니다. 아, 그래요? 34일 만에 낙마한 셈인데요. 네.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생각 네네. 드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하실까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사실 굉장히 사퇴는 짧은 예고됐고. 네네, 예. 짧은 몇 문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사퇴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네 이렇게 아쉽기도 문장이더라고요. 했습니다. 네네, 많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좀 자초한 것에 대해서 예, 예. 조금 더 명쾌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당은 박순애 장관 사퇴를 이 주랑량 사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 라고도 네. 하고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을 했어야 한다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많은 언론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경질 성격의 사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이것은, 장관 개인이 결정한 것으로 사퇴했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경질 성격의 사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사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어느 정도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여론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범국민 연대에서도 예. 사실은 이것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어느 순간에 했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제 업무 예.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그렇죠.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파장을 또 밀어붙이는 불러왔죠. 동력이었다,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모들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이렇게 불안을 낳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좀 더 책임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내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이기도 하신데요. 네네. 얼마 전에 이 박순애 장관 팔 뿌리친 당사자가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네. 글을 또 오마이뉴스 네. 톱 기사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이 글에서 윤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무엇이었는지요? 이 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예. 이 만 5세, 7살 아이들의 소중한 일년을 빼앗아가는 이 잘못된 정책, 예. 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이 문제가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예. 그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핵심은 그래서 뭐였나요? 핵심은 결국 아이들이 1년 앞서서 예.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게 예. 단순하게 이제 8살이 7살이 이제 1학년이 되는구나, 이런 신호가 아니라 그 예.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를 더 빨리 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한 신호를 주면서 사실은 열심히 뛰어놀면서 전인적인 발달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게 사실은 조기 인지 교육을 부추기는 그리고 선행 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신호를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인지 교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 나타난 어떤 부작용 증상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이제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북구 의원실이 그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 대상으로 예.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예,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도 네, 그 결과들을 있더라고요. 좀 같이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문 결과요? 예예. 네네, 저희가 2020년 가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예.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7분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예예. 첫 번째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네, 두 번째는 학습에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학습 효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창의력 저하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 더 공부를 잘 시키고 아이들이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기 인지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모순적으로 사실은 학습에 대한 자율성도 떨어지고 학습 예, 예. 효과는 더 없어지고 더군다나 창의력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네,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 증상들에 대해서는 뭐 짜증이나 분노,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경우들이 실제 있는 것이고요. 뭐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들, 뭐 학습 거부 같은 이런 행동 문제들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설문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그래도 때문에 뭐 과학적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그쵸,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설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부는 왜 이 입학연령 인하 정책을 강행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그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업무 보고 문서도 이렇게 다 알려지고 했지만 예. 그 차관께서도 지난주 수요일인가 유치원 학부모들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차관이 거기에서 또 했던 이 학제 개편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점점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 대학의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생긴다 하시면서 산업인력 양성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치원 학부모들 모두가 이 학제 개편에 대해서 모두 반대 뜻을 밝히고 나왔다.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요. 그 산업인력 양성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이런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분노한다라고 하는 또 학부모 거기에 참여했던 그 간담회에 참여했던 학부모의 또 기사를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또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교육 철학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교육의 목적을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장관 팔 뿌리친 뒤에 뭐 많이 그 회자도 됐고 주변에서도 그 말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말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그 저와 같은 그 저처럼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용기를 낸 모습에 감동했다,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뭐 장관에게 직접 이렇게 어떤 말을 할 기회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필요한 말들을 해준 것 같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그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를 받으셨겠어요. 네, 사실 저도 그 자리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사실은 울먹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좀 울컥했죠. 그러나 좀 장관에게 정말 필요한 말들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사실은 언제 또 장관을 직접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꼭 해야 될 말들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오마이뉴스에 쓰신 그 기사, 그 톡 기사로 오른 기사 관련해 가지고도 뭐 주변 반응이 좀 있었나요?
아, 네네. 이거 또 보시면서 예,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또 예.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이런 공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음, 반갑다고들 해주시고요. 저도 아, 오랜만에 네, 오마이뉴스에 또 이렇게 네, 기사를 쓸 수 있어서 네, 그렇군요. 네, 뭐 또 남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선 그 네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였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책 네,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태도도 네네.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사실 지적하셨고 언론에서도 예예.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예. 지금 그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또 현장과 예. 소통하는 과정 없이 너무 섣부른 결정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한 그 음. 지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음. 게다가 사실은, 장관과 차관 모두 예. 교육계에 이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사실은 행정 전문가이신 분이 교육부 장관이 음. 되신 것이었고, 차관도 예. 국무조정실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음. 교육부 차관이 되신, 사실은 예.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의 예. 정책을 내놓을 때 더 예. 많이 숙고하고, 더 많이 예. 신중하게, 네,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장관이 음. 되자마자 너무, 이 맥락 없는 이 정책을 너무 빨리 내놓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저는 혼란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음.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장관과 차관과 대통령실과 예. 모두 다 이렇게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음. 굉장히 좀, 네, 큰 문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그 향후 5년간 국정을 그 책임질 뭐 분이잖아요. 네, 그 네, 현 정부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네, 대해서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어떤 네,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예.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예, 더 많이 예. 이렇게 고민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아, 위해서는 예, 예. 사실은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제일 음. 중요하겠다. 예, 그 예. 현장에는 부모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교사들도 있고, 어, 이제 기관장들도 있으시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이 교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예. 발달 단계에 맞는 이 교육이 초등교육과는 또 어떻게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지 않으면 예. 이번처럼 이렇게 만 5세, 이런 음. 초등 취학 이런 정책들을 이제 잘못 내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현장을 더 잘 들여다보는 것으로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아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 이 사람 10만이는 그 이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 클럽 회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거든요. 네, 보니까 그 정 대표님 그 2015년부터 오마이뉴스를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왜 그 후원을 하셨는지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큰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 오마이뉴스를 좀 후원하고 싶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 네, 아, 시민 시민 누구나, 기자재. 네네, 예. 누구나, 시민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예. 가장 매력적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적은 음. 금액이지만 후원을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예. 가끔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 오마이뉴스 기자님이 쓰신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거의 뭐 한 식구네요. 네, 네, 굉장히 반갑고, 예, 어쨌든 예.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또, 음. 어떤 언론 기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아, 현장에서 예, 좀 더 예. 이렇게 그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예. 시민 기자들은 더 잘하는 장점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시민 기자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 시민 기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음. 또 더 많은 분들이 시민 기자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예. 다양한 삶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네, 음. 함께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 대표였습니다. 정 대표님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10만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 대표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